칼럼니스트로 방송인으로 그리고 파워블로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교수 중에 한 명인 서민 교수. 그의 본업은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입니다. 하지만 연구하는 틈틈이 쉽고 재미난 글로 대중과 소통하며 스타 교수로서의 명성을 쌓아왔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 가느다란 게 암컷이고요. 네, 이렇게 이쁘게 생겼죠, 굉장히. 네. 어릴 적에 지렁이 좋아했었거든요. 네? 지렁이 징그럽잖아요. 유쾌하지만 가볍지 않은 작지만 예리한 눈의 소유자 서민 교수를 만나봅니다. 아니 방송 내 지금 40년 사상 처음입니다. 내 게스트가 소개할 때 이렇게 그렇게 나오시고 인사 뒤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처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전설적인 MC 선생님하고 처음 만나서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유 요즘 저 프로그램도 또 많이 하시죠? 맞아요. 아니, 딱 하나. 뭐죠? 이게 베란다 쇼라고요. 네. MBC에서 이제 밤 9시 반부터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네. 주로 앉아만 있습니다. 그 컬트 친구들하고 네. 같이 하는 거죠, 그죠? 네, 같이 하죠. 예. 그래서 저 이런 프로가 좋아요. 혼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편안하죠, 일단. 너무 그죠? 편해요. 박수 다시 한번 크게. 대본 보니까 이런 질문도 있던데 그 인기의 비결은 뭐예요?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선물 나중에. 예. 아니 그거 언제 물어봐 주시나 뭐. 아이고 걱정하지 말아요. 아이고 참. 예, 아니 예. 원래 답변 준비한 게 뭐냐면 예. 뜬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건데. 그런데 교수님이 지금 방송 하나만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바빠요. 네.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기생충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생충에 대한 그 편견들이 있잖아요. 기생충은 못생겼다든지 이런 편견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대중 강연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끔 이제 그 방송을 조금 찍고 있죠. 예. 이게 다예요. 그래요. 근데 파워 블로그의 스타이신데. 네, 맞아요. 예? 저 파워블로그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네. 블로그 댓글이 없어가지고 제가 스스로 막 달고 좀 그러고 있는데 파워블로그에 선정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전 들어가 봤는데요. 하루 방문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파워블로거는 한 10,000명쯤 돼야지 않나요?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예. 저도 이제 또 일절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사회의 그런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사회예요? 이 얼마 전에 정말 예. 데이트를 치셨잖아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때 제 블로그에 5만 명이 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어느 날 이제 책을 읽다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제가 그 저한테 주어진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내가 누려야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책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아주 못생겼지만 그래도 남자라는 거가 되게 큰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할머니가 제가 태어났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만세 부르고 돌아다니셨대요. 근데 이제 저희 누나가 저 얼굴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얼굴 좀 이뻐요. 그런데 그 누나가 태어났을 때는 눈물을 흘렸었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운명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훨씬 더 어머니가 잘해주셨고 뭐 초콜릿 같은 것만 있어도 저한테만 주고 근데 이런 걸 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다. 전 제가 잘나서 이제 서울대 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강원도 막 사시는 분들 보면은 거기 청년들 보니까 그냥 그 대학은 꿈도 못 꾸는 그런 환경에서 있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때부터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좋은 방향으로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 대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죠. 그냥 저만 인기를 끌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냥 괜히. 기생충이란 요거 뜻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생충이란 이제 자기 노력으로 밥을 벌어먹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편하게 다른 사람의 몸에서 이제 그냥 밥을 받아 먹자. 왜냐면 동물들도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사람도 힘든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애들을 이제 기생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게 좀 얄밉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워하는 이제 대상이 됐죠. 초등학교 때 네. 기생충 때문에 그 약을 주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 먹느라고 먹고 그 다음에 뭐 또 숙제 과제물로 네. 또 가져오라는 것도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죠. 연배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추억이 다 있을 텐데요. 예, 예, 이제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괜찮은 시대가 왔고, 네, 그 당시는 정말 암담한 시대였죠. 기생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입으로도 나오고. 그게요. 그랬던 시절. 뭐 전문가신데 네. 우리는 그때는 막 저 상추 그리고 배추 농사 지으면 그죠? 네. 그냥 분뇨로 그 거름을 줬거든요. 그렇죠. 그 영향이 크죠. 바로 알고 계시네요.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생충의 이제 마지막 전성기였어요, 그때가. 마지막 전성기. 근데 그 정부에서 인분 비료를 딱 이제 금지하는 순간 예. 이제 그리고 고리가 딱 끊긴 거죠. 아. 지금은 수제식이 돼가지고 물 한 번 내리면 알이 저 멀리 떠내려가서 도저히 사람하고 닿을 수가 없는 예. 그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어요. 예. 기생충이 사실은 이렇게 인간에게 해로운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대부분은 애들이 착해요. 그리고 온순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그냥 조용히 살면서 그냥 알만 좀 낳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이런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욕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변명 비슷하게 한 거죠. 예. 우리 몸에 한 마리씩 좀 키우고 싶어지는 그런 좀 그럼 지금도 살고 있나요? 누군가의 몸에 들어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30명 정도의 감염자가 있어요. 130만 명의 감염자가 있어요. 2.6%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130만 명이면 사실은 한 40명에 한 반에 한 명. 이 중에도 한 분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네, 많은 거죠. 야 그렇습니다. 네. 간혹 사람들을 아주 그 위기에 빠뜨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네. 예, 오늘 얘기는 도와주면서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는데 그 기생충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의도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정말. 아 이거 참 희한하네. 끝까지 기생충을 보호하고 네. 너무 지나친 사랑 아닐까 네. 싶으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변명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변명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물어보면 기생충에 걸릴래 아니면 결핵 걸릴래 그러면 결핵 걸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결핵은 사실은 9개월 약 먹어야 되고 최소한 예. 아주 위험한 질병이거든요. 예. 기생충은 약 하나면 다 해결되잖아요. 기생충 걸리세요 웬만하면. 저기 그 약은 딱 하나를 먹는데요. 네. 저는 저 한 10년 전에 한번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약을 드실 필요가 없는 게 아까 이제 제가 130만 명이라고 했지만 그 대부분이 이제 그 낙동강 위역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해안가, 서해안, 뭐 남해안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폐류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지. 예. 서울 분들은 거의 이제 안 계세요.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 저 서민 교수께서는 일단 어떻게 해서 기생충을 전공을 하셨는지 그 계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외모 때문에 어릴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살다가 이제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야, 넌 왜 그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우리 반 애들도 막 그러고. 그래서 이제 친구도 없었고 그냥 항상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막 저도 얘기하고 싶어 막 죽겠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생충을 나중에 이제 보니까 딱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 기생충이 외모 때문에 차별받고 있잖아요. 기생충이 조금 이렇게 징그럽지만 않으면 목에도 감고 다니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친근감이 들었는데 그때 마치 이제 교수님께서 저한테 기생충을 하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제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학생 때 그 킬리만자로의 회충이라는 그런 이제 소설을 하나 썼었어요. 그때부터. 예. 오, 예. 이제 킬리만자로랑 아무 관계 없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것도 낚시였는데, 근데 이제 그걸 선생님이 보시고 얘가 기생충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셨어요. 그 내용에 이제 기생충이 좀 있나 보죠. 그건 이제 기생충이 지구를 침략하는 그런 얘기죠. 저 외계인처럼 말씀하시네. 예, 그래서 이제 지구를 정복하고 인간을 노예로 삼는데 기생충이요? 기생충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기생충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 남자한테 반해가지고 이제 배신을 때리죠. 배신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인간이 다시 이제 회충을 퇴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권선징악이죠. 그 기생충 전공한 계기가 교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군요. 네. 기생충 연구는 기생충
박멸이 목적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요. 기생충 박멸도 뭐 이제 추구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보다는 기생충을 갖다 이제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게 바로 이제 기생충 연구의 핵심이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알레르기 질환이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네. 이제 뭐 기생충이 없어져서 그렇다고 이제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예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많이 그렇게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의 그 단백질을 이용해서 네. 알레르기를 좀 줄이는 방법을 막 연구하고 있고 뭐 그런 식의 연구가 되고 있고요. 500년 된 그 미라에서 네. 기생충이 검출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제 주 연구 분야가 이제 예. 그 미라나 옛날 무덤에서 기생충 알을 찾는 일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구를 하는 이유는 이제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요즘 기생충이 없어지니까 네가 그런 짓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냥 그게 이제 그 미라 연구를 하면은 그 당시 이제 생활상 뭐 건강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500년 전에 이제 죽은 그 미라 같은 경우는 그 몸에서 페디스토마의 알이 잔뜩 나왔어요. 페지스토마. 네, 근데 그 페디스토마는 이제 민물 가재를 먹고 걸리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중.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양반집의 둘째 부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족보에 다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애를 못 낳아가지고 둘째 부인이 들어와서 이제 애를 둘 낳고 세 번째 애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이게 양반집의 그 귀한 손이니까 그 당시는 민물 가재가 보약이었어요, 보약. 그래서 민물 가재를 계속 먹인 거죠. 근데 그 민물 가재에는 치명적인 그 페디스토마가 들어있었고 나중에 정말 전신에 그 페디스토마 감염돼가지고 죽었었어요. 그 전에도 이제 가재즙은 굉장히 보약이었고 네. 뭐 환부에다가 뭐 가재즙을 뭐 바르면 좀 낫는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양반집은 부인이 임신을 하면은 가재즙을 먹였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그 책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회를 가장 먼저 먹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일본 같죠. 근데 사실은 근데 중국이에요, 중국. 그 인구에 회자 된다고 할 때 그 회자가 구운 고기하고 생선 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회자 된다. 그리고 공자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자는 회가 없으면 밥을 안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얘기도 있어요. 예. 반찬 투정을 하셨네요. 근데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어느 순간부터 회를 안 먹기 시작해요. 왜요? 그 명나라 때 이제 명나라 때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문에 이제 도와주러 왔었잖아요. 근데 거기 병사가 뭐라고 일기를 썼냐면 조선 애들은 생선을 날로 먹는다, 야만스럽다 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중국에서는 안 먹게 된 거죠. 그 일본은 언제부터 먹었냐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회를 배워갖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는 회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계속 먹었다는 거죠. 중국은 먹다 말았고 일본은 늦게 먹었고 우리가 진정한 회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통성을 가졌다는 증거가 바로 이 옛날 무덤을 뒤지다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7세기 전에 화장실을 가보면 막 간디스토마에 막 그 알들이 잔뜩 있거든요. 간디스토마가 회를 통해서 이제 전염되는 거고요. 뭐 어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네. 그냥 회 떠가지고 그냥 이거 먹으라고 뭐 먹이고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전부 양반집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집에 옛날 무덤을 좋은 거 써가지고 괜히 지금 미이라로 남아갖고 괜히 이제 욕을 보시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 조사해 보면은 전부 다 기생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럽니다만은 흥미진진합니다. 연구가 참 쉽지는 않을 듯 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서민 교수께서는 본인의 눈에 기생충을 또 넣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예? 아무리 직업관이 투철하더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근데 그게 이제 동양한충이라고 눈에 사는 기생충인데요. 근데 이제 개 눈에 넣어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다가 이제 제가 또 개를 이뻐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는 불쌍한데 자꾸 실험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홧김에 제 눈에 넣은 건데요. 근데 이제 원래 그런 일은 이제 그런 일은 다른 사람이 소문을 내줘야 되는데
이제 아무도 소문을 안 내기래 제가 이제 그거를 책에다가 썼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 바람에 조금 알려져가지고 왠지 그 살신성인한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학계에서도 그냥 그 얘기 듣고도 저를 좀 아유 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게 필요한 연구가 가끔 있어요. 기생충은 그러니까 사람에서만 사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기생충자들은 꺼리낌 없이 자기가 먹어요. 실제로 그 충북대에 계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초로 뭐 발견한 기생충을 당신이 직접 드셨어요. 드셔가지고 3m짜리로 키워서 나중에 이제 그걸로 사진도 찍고 이제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지네요. 네. 아, 대단한 분들이네요. 아니 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저희도 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예. 뭐 미국에서 보니까 어떤 기생충학자가 40개월 동안 뭐 몸에 갖고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는. 이쪽 과학자들이 희생의 정신이 직접 이 얘기 들으니까 네. 아우 눈을 새삼스럽게 다 보게 되네요. 눈이 좀만 컸으면은 그 기생충은 어떻게? 그 기생충은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좀만 컸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나영 씨 정도의 눈이 있었으면 그랬으면 좀 잘 됐을 텐데 그 실험도 실패했어요. 뺐어요? 아니 빼진 않고 그 안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얘가. 아유 천만다행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생충에 관한 상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충제는 그러니까 옛날에 회충이 그 이제 막 유행할 때 그때 이제 봄 가을로 유행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겨울에 김장김치를 이제 먹다가 이제 거기서 걸려가지고 회충은 어른이 될 때까지 이제 2-3달 걸려요. 이제 12월에 먹으면 3월에 딱 이제 회충이 아주 알맞게 성숙해서 꽃을 피우고요. 꽃을 피워요. 예.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 이제 겉절이를 딱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아주 이제 멋진 성충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봄, 가을에 먹어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회충은 거의 멸종 위기고요. 네. 어쩌다 이제 보면 정말 안쓰럽죠, 회충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1인당 회충을 한 20마리씩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암수도 적당히 맞고 해갖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정말 거의 모든 사람에서 회충이 한 마리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가 이 시커먼 몸에서 뭘 하고 하루 종일 지내겠어요. 아이고 참. 친구도 오지 않고 요즘은 더 어려워진 게 또 네. 괜히 사람들이 그 내시경 같은 거 해가지고 정말 자다가 막 당하고 끌려나고 그래요. 이 얘기는 내가 인정이 됩니다. 이 얘기는 내가 이해되는데 다음 상식. 네. 기생충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회충이 한 100마리쯤 있어봤자 밥풀 한 5톨 이 정도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기생충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기생충은 좀 비열한 놈이긴 한데 탐욕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가 먹을 게 없던 시절에도 회충은 밥풀 5톨 갖고 해결이 됐고요. 네. 지금은 먹을 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5톨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더 욕심을 안 부리고 항상 먹을 양만 먹어요. 절제된 생활. 그렇네요. 다 날씬해 쭉쭉 빵빵해요. 양식도 들어오면 주로 잘 까다롭지 않아요 입맛이. 네, 존칭 뻔했어요. 양식도 드실. 큰일 날 뻔했네. 요즘- 대한민국 처음으로 기생충한테 양식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회라든지 그런 거 많이 드시면 예. 오히려 기생충에 더 많이 걸리시죠. 특히 그 강유역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항상 소주랑 이제 그 민물회랑 같이 드시기 때문에 감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병 치료에 도움되는 기생충이 있다. 우리 이제 면역계가 그러니까 사실 그 회충이 가장 오래된 게 3만 년 전에 이제 그 동굴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그 역사를 한 10만 년으로 봤을 때 사람은 탄생 직후부터 회충과 더불어 살았던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우리 면역계도 그러니까 항상 이제 회충하고 같이 이제 싸우면서 컸는데
어느 날 효증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근 40년만큼 이렇게 기생충이 없는 시절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면역계가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하나가 알레르기고 두 번째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네. 이제 그 크론시병이라는 그런 병이에요. 크론시병. 크론시병이 뭐냐면 이제 그 면역계가 장 점막을 공격해가지고 하루에 뭐 30번 이상의 설사를 유발하는 그런 이제 무서운 병인데요. 이제 치료약이 또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기생충을 딱 넣어주면 네. 이 면역계가 아니 어디 있다 왔어 이제 이렇게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제 화를 풀죠 면역계가.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한테 실험을 해봤더니 예. 효과가 진짜 있는 거예요. 예. 증상이 한 80%에서 없어지고. 아유 정말 예. 저 공감이 되는 게 요즘 젊은 분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네. 그냥 맞아요. 그게 뭐 손때 묻으려. 네, 한겨울 엄마가 이렇게 좀 안으려고 아빠가 좀 안으려고 그러면 네. 손 씻으세요 막 이러고 맞아요. 잠자는 것도 목욕시키는 것도 먹이는 것도 너무너무 그게 자체가 면역기관을 아주 그냥 싸그리 없애는 거거든요. 그렇죠. 면역이 이제 그 다른 세균하고 좀 친해져야지 이렇게 노출이 돼야지 좀 이제 서로 좋아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형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꼭 안 씻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밖에서 이제 균을 묻혀갖고 와서 다 퍼뜨리면은 이제 두루두루 알레르기가 안 생기고 이러는데 이제 지금은 한 명 키우고 막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서 형제 숫자하고 알레르기 질환에 이제 발생하고 비교해 봤더니 완전히 이렇게 거꾸로 비례한다는 거죠. 오. 애가 한 명일 때 훨씬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유익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또 하셨는데 네. 꼭 박멸해야 될 기생충이 있다면 역시 그 말라리아죠. 그 말라리아도 이제 그렇고, 근데 주로 우리가 외국 나갈 때 우리나라에 있는 기생충처럼 다 온순하고 착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외국에 있는 기생충 중에서는 정말 아니 어떻게 기생충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나 하고 저도 이제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가실 때는 평소에 안 드시던 걸 드시면 안 되고 그냥 항상 물은 좋은 물을 드시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거기 특산물이라고 하더라도 날 것은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기생충 연구를 하려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난 아주 기가 싹 기대해졌어요. 네, 관심 갖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없습니다. 이제 아니 그 기생충학과가 그러니까 의과대학에만 있어요. 지금 네. 거의. 그래서 이제 주로 의과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해야지 교수 자리를 이제 좀 하기가 좋고 교수를 좀 따야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의과대학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요새는 이제 그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그 기초학문 있잖아요. 뭐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이렇게 그 연구를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그런 곳에 지원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외환위기가 그 기생충의 발전을 퇴보시켰다고 할 수 있죠. 예. 좀 힘들고. 네, 예? 아니, 사실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또 연구라는 게 되게 재밌고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고. 그저 박사님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가요? 그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유 좀 그렇잖아요.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저희 학교에도 대장 학문외과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과가 있는데 그분들 보면 오전 내내 한 뭐 100명 정도 학문을 보고 그러던데 사실 그거보다는 기생충 연구가 훨씬 더 우아하거든요. 그걸 왜 안 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홍보대사적인 측면에서 많이 노력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기생충 자체도 매력 있는 학문이고 매력 있는 애들이고 그거를 연구하는 기생충학은 더 매력 있는 학문이죠 사실은. 단국대 의과대학 캠퍼스. 수업을 받는 제자들은 교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방학 중이긴 하지만 몇몇 학생들이 연구실을 찾아와 서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대 특성상 약간 많이 무겁고 좀 약간 엄숙하고 딱딱할 수 있는 수업이 많은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좀 가볍게도 좀 해주시고 좀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있는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를 갖고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기도 쉬워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학문을 선택했다는 걸 정말 유감없이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 하시는 일에 즐거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즐기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 보이는
모기를 계속 먹으면 100년쯤 먹으면 그 중에 일부가 여기도 괜찮네 하고 성충. 버스를 타는데 어떤 그 백팩을 맨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제가 후배인 줄 알고 이제 좀 화를 내려 그러는데 그 서민 교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평소에 이제 야구 모자 쓰고 다니시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백팩 큰 거 메고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일단 평소 모습 너무 소탈하시고 수업하실 때도 되게 재밌게 해주시고 뭐 예를 들면 뭐 시험 문제 같은 것도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뭐 부가적인 문제로 야구 좋아하셔가지고 뭐 야구에 관한 문제도 내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냥 보너스 문제로 그런 면이 되게 재밌고, 네, 뭐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의대 교수님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인기 짱이네요. 서민 교수의 연구실엔 특별한 메모판이 걸려 있는데요. 몇 년 전 그가 몸이 아팠을 때 학생들이 남긴 글입니다. 한눈에 봐도 교수님을 향한 각별한 사랑이 느껴지죠? 학생들하고 좀 격이 없이 지내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저 중에 한 학생이 저한테 이제 술 먹다가 형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죄송해 하는데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왠지 그 교수 같지 않다 이런 말을 되게 칭찬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권위 이런 게 없는 게 참 좋아요. 제가 아버지가 워낙 권위가 있으셔서 그랬는지 이 권위에 저항하고 권위를 버리려고 이렇게 좀 또 외모 자체도 권위랑은 거리가 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권위 없이 그런 게 좋아요 저는. 학창 시절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네. 학창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그 항상 외모 때문에 먼 발치에서 그 애들이 뛰노는 모습을 이제 바라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 끼고 싶은데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학생이었죠. 어린 시절이 되게 어두웠어요. 바르고 착실하고 모범적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이게 좀 공부도 잘 못했어요. 공부도 잘 못하고 이제 그 나중에 알았는데 보니까 양도 막 있더라고요. 양도 되게 많고 그리고 진짜 친구도 없었으니까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아유 그냥 뭐 인생에 재미가 없구만.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 학생이었는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죠? 너무 재밌으세요. 먼 발치에서 이렇게 뛰노는 애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제 나도 웃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웃기는 말을 하면은 이제 책에다가 막 받아 적고 그걸 외우고 막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그땐 뭐 개그 프로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 친구들 말만 그냥 받아 적고 선생님들 말 받아 적고 재미난 거?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제가 되게 한심하게 보였대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이제 그 책 뒤에다 이제 써 있는 걸 딱 보고 혼자 막 웃고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 말이 이제 이런 생각 했대요. 쟤 진짜 이상한 애다. 내가 진짜 꼴등은 안 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서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네. 유머는 정말 저는 진짜 노력이에요. 죽어라고. 그렇죠. 전 대학교 때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술을 먹을 때 이렇게 웃기지 못하면 안주를 못 먹는 그런 지옥 훈련을 했었어요. 그거 진짜 노력 끝에 얻어지는 그 유머.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유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처음에 유머 시작할 때는 안 웃기는 말을 막 하잖아요. 그때 막 남들이 야유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묵묵히 참아냈다는 게 오늘의 영광이 진짜 있는 거죠. 면이 있으시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이제 진작 알았다면 어릴 때 이렇게 우울하게 보내지 않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요. 좀 늦게 했는데 그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짜. 반하셨대요. 진짜예요. 진짜. 첫눈에 반하셨대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을 여러 번 보면서 신기했던 게 뭐냐면 대학 때는 나 상대도 안 하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막 결혼하자고 막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은근히 즐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선을 그냥 뭐 어머니가 그냥 2, 3만 원씩 쥐어주니까 그냥 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어느 날 집사람을 딱 만났을 때 정말 이렇게 이쁜 애가 세상에 있다니 하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죠. 잽싸게. 그러니까 지금 그때를 놓치면
다시는 그런 여자 못 만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했죠. 할 수 없이. 예. 뭐 남편의 직업을 알고 나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생충학이라고 안 그러고 뚜쟁이 분이 미생물이라고 이제 저희 업계가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게 이제 업계가 이미지가 아내가 저랑 결혼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그 얼굴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직업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은 유머다. 유머는 갈등도 잘 해결해주고 이렇게 이런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너랑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예요. 아드님이 지금 몇 살이에요? 아니, 아들이 없고요. 저는 이제 강아지 3마리 키우고 살고 있어요. 제가 아, 그래요? 저는 사실은 이제 옛날부터 애 낳기가 싫었던 게 제가 20살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삶이 너무 어두워서 이제 자식을 낳지 말자 이런 거를 제가 신념으로 이제 내면화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강아지 셋 벅찬데고. 예, 예. 근데 이제 어머니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시고 이제 그 아내 닮을 수도 있으니까 애 하나만 낳아라. 그렇지. 근데 이러는데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예. 애 가지고 도박하면 안 된다. 아니 못생기면 다시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거를. 야 정말 야 이게 비결이 뭔지 아시겠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서민기 교수의 특강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부탁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생충에 대한 제 평소 생각을 이렇게 강의로 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주요룹충이라고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기생충입니다. 굉장히 귀한 기생충이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일부일처, 대부분이 일부일처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 때 원앙을 선물합니다. 결혼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이유로 원앙을 선물을 하죠. 원앙은 이거는 정말 원앙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원앙이 선택된 이유가 사실은 외모가 거의 90%예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인형 같아요, 인형. 이런 털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렇게 이쁜 애들이 또 사이가 너무 좋아요. 막 서로 막 잘 지내고 이렇게 얌전하게 다니잖아요, 둘이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냥 감동을 해서 이제 원앙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원앙은 알고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새가 아닌 거예요. 원앙 수컷은 아내가 이제 자리만 비우면 다른 암컷한테 추파를 던집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원앙은 양육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암컷이 애를 낳으면 수컷은 다른 짝을 또 찾아서 떠납니다. 근데 왜 원앙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 새로 알았을까요? 알을 낳으려고 겨울에 이제 둘이 붙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완전히 착각을 한 거죠.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시대는 원앙 말고 원앙을 선물하는 걸 그만둬야 됩니다. 이제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원앙을 대신할 만한. 그게 바로 이제 기생충 중에서 찾은 게 좋은 게 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기생충 중에서 원앙보다 훨씬 금술이 좋은 애들이 있는 거죠. 회충류 같은 경우는 이제 암수 딴몸이에요. 암수 딴몸. 이성이 들어와야지 짝짓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같으면은 보통 한 마리 있고 말잖아요. 그래서 짝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짝을 기다리다가 결국 늙어 죽는 게 바로 회충의 요새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인분 비료를 차단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까다롭습니다. 사람에서만 성충이 돼요. 고양이 같은 거에서도 성충이 되면은 고양이한테 잠깐 들어갔다가 사람한테 들어갔다 밀릴 수도 있잖아요. 일단 어쨌든 결정적으로 회충이 망한 이유는 이 암수 딴몸이에요. 암수 딴몸. 그래서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간디스토마 같은 그런 기생충들은 암수 한 몸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지금 간디스토마가 2.6%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감염률이 2.6%거든요. 그중에 2.2%가 간디스토마니까 거의 대부분이 간디스토마인 거죠. 근데 이 디스토마가 여러 종이 있는데 디스토마 중에서 유일하게 암수가 딴몸인 애들이 있어요. 바로 이 주요룹충입니다. 주요룹충. 주요룹충은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 장면인데요. 주요룹충이 오른쪽이 입이고 이제 꼬리인데 가운데 그 몸 안에 터널을 파고 암컷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이 자기 몸에 터널을 파가지고 암컷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
이걸 갖다 이제 그 생식반이라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가장 사이가 좋아 보이는 그런 커플 아니겠어요? 항상 남편이 아내를 몸 안에 끼고 있다. 물론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자유가 없다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게 늘 껴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주로 껴안고 있고 가끔 자유도 주고 그래요. 예, 여기서 보시면 이 가느다란 게 암컷이고요. 네, 이렇게 이쁘게 생겼죠, 굉장히. 네. 주유롭충은 어떤 생활사를 갖냐면 이제 그 얘네들은 사람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컷이 먼저 이제 성숙해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미성숙한 암컷을 갖다 이제 한 마리씩 짝을 지어요. 짝을 맺은 다음에 이제 그 암컷을 성숙시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암컷은 수컷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어른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수컷의 힘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간에서 이제 다 자란 암컷과 그 짝짓기를 한 다음에 이 장관막 정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쯤 이제 여기나 뭐 여기쯤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혈관들은 무슨 혈관이냐?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여기 있는 이제 밥을 먹으면 이것들이 이제 영양분이 다 이 혈관을 통해서 이 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혈류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죠. 근데 이 간에서 짝짓기를 하고 이 암컷까지 데리고 이 수컷이 이렇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혈류랑 거슬러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들이 짝짓기를 하고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요. 이 알을 낳으면은 이제 물론 중력 때문에 알은 이렇게 다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장으로 가서 대변으로 나가는데 일부는 그 혈류를 따라서 이게 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간에. 이렇게 큰 알들, 사실 간세포보다 훨씬 큰 알들이 이게 단체로 몰려들어요. 얘네들이 하루에 3,000개 이상 알을 낳거든요. 그럼 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알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섬유질로 둘러싸버려요, 얘네들을. 너 여기서 나오지 마. 근데 쌌는데 다음날 또 3,000개가 들어오죠.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결국 간이 딱딱해지는 간 경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진짜 의도한 게 아니죠. 사실은 정말 금술이 좋았을 뿐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간에 복수가 차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죽을 애가 이제 하루 1년에 20만 명이 이걸로 죽어요. 근데 왜 주유롭충은 다른 디스토마와 달리 암수 딴몸일까요? 바로 이 혈관은 항체랑 백혈구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곳이잖아요. 숙주 면역이 가장 작동되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숙주 면역에 맞서 싸우려면 유전적으로 아주 다양해야겠다. 그래서 암수 딴몸이 된 거예요. 그 혈관 속에 살기 때문에 숙주 면역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렇게 암수 딴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사도 분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혈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주유롭충 수컷은 근육을 키우고 아주 남성적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암컷은 단지 알만 낳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육을 다 버리고 아주 날씬한 우리 인간이 바라는 바로 이 쭉쭉빵빵의 몸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주유롭충은 일부일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수 딴몸 중에서 일부일처로는 가장 단순한 생명체가 그러니까 주유롭충이에요. 사실은 암수 딴몸이라고 해서 꼭 일부일처일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주유롭충이 뭐 예를 수컷이 암컷 3마리 거느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주유롭충은 일부일처를 택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일부일처는 어떤 경우에 이제 있냐면 아까 사람도 애 키우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애 키우기 어려워서 일부일처를 한다 그랬는데 그 조류 새들 중에서도 일부일처가 많아요. 근데 새들 중에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새가 알을 낳고 한 명이 먹이를 구하러 가면은 나머지 애가 알을 지켜야 되잖아요. 새 알을. 그렇기 때문에 일부일처를 하는 게 훨씬 더 애 생존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바지만 두르면 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 다처라는 거는 수컷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때 선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이가 현격할 때, 이럴 때 이제 선호되는 거예요. 일부 다처가 선호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있다. 그럼 뭐 굳이 이럴 때는 그러니까 배우자를 깐깐하게 고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주유롭충은 어쨌든 일부일처란 말이죠. 주유롭충 일부일처. 그리고 주유롭충이 같이 지내는 모습, 암컷을 몸에 품고 지내는 모습은 많은 학자들을 감동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변태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은 주유롭충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생충 제국을 썼던 이 칼 진머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지구상에서 남녀 간의 금술이 가장 좋은 동물은 주유럽충이다. 원앙새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주유럽충을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주유럽충 티자스를 입고 다니고 이렇게. 그리고 또 주유럽충이 정말 멋있는 게 뭐냐면 고환이 7개예요. 남성의 상징이죠, 거의. 근데 사실은 주유럽충 암컷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컷이 없으면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주유럽충이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암컷한테 먹을 거를 주고 또 동네 구경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뭐 암컷을 또 성숙시켜서 잠자리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수컷은 바람을 안 피려고 한단 말이죠. 정말 이런 남편 좋지 않아요? 정말? 암컷이 많아도 바람을 안 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들이 결혼을 점점 기피하고 있잖아요. 점점 나이가 많아야 이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남자들이 가사 일을 별로 돕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를 하는 쪽에서도 남자가 별로 이렇게 집안일을 안 하면 여자가 직장에서 이렇게 버티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남자들이 주유럽충처럼 정말 아주 잘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앞으로는 결혼하기 점점 힘들 것 같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안심할 게 아닌 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남자들이 주유럽충 수컷을 좀 본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이상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고도 네. 참 잘 들었습니다. 멋진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을 알려주는데 또 앞장을 섰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그 PET 같은 그런 고가의 의료 장비들이 이제 왜 필요한가 이런 것도 이제 막 제가 공부를 좀 하죠. 예. 많이 하는데 이제 PET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암 환자들에서 혹시 암 환자가 전이가 됐을 때 이제 네. 전이된 부위를 찾으려고 찍는 CT 건데 촬영. PET라고 이제 이 또. 그게 그러니까 뭐냐 염증이나 암이 있으면은 세포 분열이 빨리 되거든요. 네. 그쪽이 좀 빨갛게 빛나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암을 찾는데 아주 유용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암이 있을 때 어쨌든 전이가 되는 그런 거를 찾는 거지 일반 사람은 찍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너무 그냥 염증 같은 거 있거나 조금 다치기만 해도 빨갛게 빛나거든요. 그래서 암이랑 헷갈려요. 초음파하고는 달라요? 초음파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이게 100만 원쯤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할 때 우리가 이제 비싼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좋은 건 줄 알고. 근데 비싼 건강검진을 하면은 몇백만 원짜리에 그게 들어가요. PET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제일 비싸니까 그게. 근데 그걸 하면은 멀쩡한 사람이 괜히 암 진단을 받고 괜히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한 10,000명 찍었더니 그 중에 한 50명 이상이 암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암 환자는 한 명밖에 없더라. 괜히 괜히 찍어서 마음고생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리고 사실은 비타민제 같은 것도 사실은 그렇게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꼭 먹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저 꼭 먹거든요. 하루에 한 개씩.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은데.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비타민 제제가 사실 우리가 이제 비타민을 충분히 흡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은 알약 상태로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나마도. 그러니까 과일 상태로 먹는 게 제일 좋고 뭐 이런 거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우리가 되게 객관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 연구 같은 경우도 다 비타민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비 주는 그런 연구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경우들은 정말 결과가 다 좋아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과 안 좋은 결과는 논문으로 안 내거나 뭐 이런 좀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거든요. 너무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에서 뭐가 좋대더라 이런 걸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2007년인가 8년인가 갑자기 카카오가 몸에 좋다고 그래서 네. 뭐 초콜릿을 봤는데 그 카카오가 뭐 90% 막 들어있는 초콜릿을 막 준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저는 이제 원래 발렌타인 때마다 초콜릿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는 다 카카오가 50% 이상 들어간 거라서 너무 쓰고 맛이 없어서 안 먹고 다 버렸었어요. 가슴 아픈. 아까워라. 더 웃기는 게 그 다음 해부터 갑자기 카카오가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카카오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다시 이제 저는 예전처럼 맛있는 초콜릿을 받고 있죠.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거고요. 이제부터 그만도 꿈이 있다면 이것도 꼭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인기 비교라고 똑같은 거예요. 예. 저는 일본을 뭐 간 적은 없지만 일본 보니까 일본에 보니까 기생충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마구로 박물관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기생충의 그 세계에 흠뻑 빠지고 예. 근데 물론 이제 거기 갔던 어린애들이 이제 뭐 다 기생충학자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 기생충을 보면서 이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생충 그 샘플들이 전부 이렇게 각 대학의 그 연구실에만 있고 이제 박물관에 없어서 박물관을 크게 하나 멋있게 지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리고 기생충이 돼서 막 우리 몸을 탐험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뭐 예. 이런 박물관을 짓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가 기생충이 돼봐서 그 어두운 장 속에 혼자 이제 웅크리고 있는 게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 근데 기생충 팬이 된 것 같아요. 이 기생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 그런 것들. 네. 그날이 오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기생충학을 전파하고 계시는 우리 서민 교수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또 교수님 특유의 발랄한 글 많이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예, 허참의 토크앤조이는 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 때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학교 때 미팅을 하는데 소개팅 하는데 이제 앞에 나온 여자분이 저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주선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잠깐만 기다려, 나 금방 나갈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됐고요. 그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정말.